지난 25일이죠. 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였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문을 간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얘기잖아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권 말기죠. 그때 시절.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11년 정도, 12년 요 상황 같아요. 근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친이 갈등 대단했죠.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불편했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잘 해서 꼭 재창출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걸 굳이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도 뭐로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런 말씀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 있어서 그 여당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뭔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의를 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큰 틀에서 정치를 넓게 보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함의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좋다 이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혹시 거꾸로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저 얘기한 거니까 한동훈 대표 보고 너무 이견을 많이 내지 말아라고 한 의도는 혹시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데 결국은 뭐의 방점이 있냐면은 정권 재창출의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임기 말로 가면은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나 쇄신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고 그러지 못한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면 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본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몸으로 겪어보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여권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준 부위원장, 어느 쪽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한 목표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하고 뭔가 제안을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 좀 받아줘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보고 단결해야지 지금 너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저는 후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죠. 지적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적이죠.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함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상중해라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립체잖아요. 서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대목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띄워주세요. 이 대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겁니다.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전폭 지지했다. 이걸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로 빗대서 비유하셨으면 지금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근데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한테 했다는 거는 거꾸로 된 것이고 이견이나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좀 더 노련하게 하시라는 또 조언 조언이시지만 저는 저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 만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저런 말씀하셔야 되고 정권 재창출 하지만 정권 재창출 계속 말만 하면 되나요? 그거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 과정마다 태도마다 국민들이 그 평가의 결과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정권 재창출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사후에 혹시 용산에서 어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당부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상호 어떻게 보면 양보를 좀 해서
지금은 조금 혁신이나 자본보다는 단결이라고 하시는데 단결 저는 통합이 좀 중요한 거 지금 아니냐. 타이밍은 한참 지났다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과거 뭐 2007년 그리고 뭐 2011년, 2012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친이, 친박 이런 게 용어가 등장했던 시절들이잖아요. 당시 모습 좀 정리해봤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비밀대에는 법적으로는 모든 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자꾸 우리法务部께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냐. 그러니까 송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어떻게든 뭉쳤다 그래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갈등도 있었죠. 어떻게든 뭉쳤다. 근데 지금은 왜 안 뭉치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그거 아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상황을 돌아보면은요. 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포지션에 있었냐면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2004년에 그 천막 당사 때 120석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선거의 여왕으로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등등 그 이미 성과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당 내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았고 그런 어떤 신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뭉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자, 그 집에 벽에 금이가 있으면요. 그 벽에 금이가 있는 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겉에 벽지가 찢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안에 기둥에 벽에 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러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벽기가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벽기를 새로 덧바르거나 석고보드만 붙여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벽을 제대로 붙여놓고 그 위에 도배를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해야지만 제대로 된 단결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단순히 어떤 과거의 상황들을 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뭉치면 해결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지현 예. 부위원장?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한동훈 대표는 예방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적은 없었죠. 제가 못 들어본 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리고 빈소에서 만나서 저렇게 대화할 정도인데 왜 좀 다릅니까? 그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적 유불리인 것 같습니다. 그 오. 같은 TK 그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 속에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향수는 아직까지 보수에서는 있습니다. 감옥에 가셨지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TK지만 지지하는 국민, 시민, 대구 시민이 많진 않아요. 약간 지지세와 예. 위상이 좀 다르다는 다르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와 지금 윤화는 다른 게 박근혜 당시에는 도전자였지만 정치적 위상이 높았단 말입니다. 선거의 영향 이전에.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종속체잖아요. 독립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환경이 틀리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예방하기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감옥에 이제 근데 다 불편한데 왜 한쪽만 예방?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TK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입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택적 예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송영훈 대변인께도 예, 그런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현재 위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난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61대 39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22% 차이로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PK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현재 27%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이 20%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6번을 금정을 방문을 해서 22% 차의 압승을 이뤄냈다는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선거 기여도를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다르게 평가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을까요, 그동안?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방하고자 했는데 뭔가 일정 조율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 빈소를 조문을 하면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적인 화해와 또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로는 예방을 안 간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그건 뭐 앞으로 이제 또 두 분이 하시기에 달렸겠죠. 알겠습니다. 소지현 의원 하실 말씀 있어요? 약간 네. 평가가 한동훈 그렇죠. 대표의 어떤 재보선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 지금 두 분이. 그래서 저도 부산 시민한테 여쭤봐서 결과 물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 지켜야 되는 시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그 어떤 역할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강화 군수 선거를 비교해 보면 41%거든요. 거기도 보수 텃밭입니다. 41%고 저도 여러 가지 뭐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전임 구청장께서 비리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건강상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원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도 늦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민주당 계열의 그 어떤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결과의 종합이 22% 차의 대승이지 이것이 윤한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의 원팀 리더십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활약이 커서 그런 거냐? 격차 많이 난 게. 다른 쪽에서는 아니 원래 선거 상황이 약간 구도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됐지. 그게 어떻게 다 한동훈 대표의 역할입니까? 약간 다른 의견 보여주셨어요. 알겠습니다.